안녕하세요. 영양 척척 박사의 영양사 유나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의 대표 간식 고구마의 영양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식품이 고구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를 통해 과연 고구마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도 얻어가시길 바래요. 고구마는 가뭄이나 땅이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며 다른 작물에 비해 수확량이 많아 대표적인 구황 작물으로 꼽혀요. 단맛 덕분에 주로 부식이나 간식으로 이용해요. 고구마는 8월에서 11월이 제철이지만 저장하였다가 어느 정도 수분이 적어지는 1월에서 3월경에 맛이 가장 좋아요. 고구마를 고를 때는 너무 크지 않고 모양이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으며 파임이 적은 것이 좋아요. 껍질의 색이 선명한 것이 좋고 표피의 일부가 검게 변색돼 있는 것은 유해할 수 있으므로 선택할 때 확인하도록 해요. 고구마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차갑게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고구마는 추위에 약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자외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돼요. 12도에서 15도씨 정도가 가장 저온이며 냉해를 입은 고구마는 맛이 나빠지고 이취가 나며 중심부가 딱딱해지니 보관 방법을 알아두세요. 이제 고구마에 대한 영양 성분을 알아볼까요? 고구마는 탄수화물 식품에 속하는데요. 이 표는 같은 탄수화물에 속하는 감자와 신쌀밥과 비교한 표입니다. 각각은 1의 제공량에 해당하는 분량이며 흰쌀밥은 식이섬유 1g과 비교했을 때 감자와 고구마는 4g의 식이섬유를 함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의 탄수화물은 26g으로 쌀밥이 53g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현저히 적죠. 탄수화물과 칼로리는 비교적 적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이섬유는 많은 고구마가 좋은 탄수화물 기반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밖에 고구마의 영양 성분으로는 칼슘 23g, 철 0.5mg, 칼륨 429mg, 베타카로틴 113mg, 비타민 B1 0.06mg, 비타민 B2 0.05mg, 그리고 비타민 C 25mg 등이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100g당 113mg의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요. 베타카로틴이 무엇이냐고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식품으로 섭취한 베타카로틴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해요. 베타카로틴은 노란색을 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의 색이 노랄수록 이 고구마는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흰색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적고 자색 고구마의 경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간 보호 기능이 뛰어나며 항산화 활성이 높아 노화 방지에 좋아요. 다시 베타카로틴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로서 항암 작용을 해요. 특히 폐암 발생을 낮춘답니다. 베타카로틴 12마이크로그램은 체내에서 비타민 A 1마이크로그램이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며 망막 실각세포를 구성하고 상피세포 분화에 관여해요. 그리고 동맥경화와 협심증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고구마에는 비타민 C도 많은데요. 100g당 25mg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C 식품으로는 오렌지와 같은 과일을 대표적으로 떠올리지만 오렌지의 비타민 함유량이 53mg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고구마에도 상당량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비타민 C의 효능으로는 노화의 주범인 자유 라디칼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 암이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에요. 또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은 걸로도 유명하죠.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로 나누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아 대변량을 늘리고 장 통과 시간을 단축하여 대장암과 변비에 효과가 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과 콜레스테롤 같은 영양소를 흡착해 흡수를 저해하는 기능을 해요. 이 점이 식이섬유가 당뇨에 좋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고구마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함유하고 있어요. 고구마는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는 칼륨도 429mg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플라보노이드는 다망색 색소 성분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암과 노화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답니다.
칼슘은 주로 껍질에 들어있어서 가능하면 고구마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에 섭취하면 좋아요. 고구마를 말할 때 GI 지수를 빠뜨릴 수 없죠. 고구마의 GI 지수는 55에서 60이에요. 감자 90, 통밀빵 50과 비교하면 보통이거나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혈당 부하 지수인 GL 지수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요. GL 지수란 혈당 부하 지수를 말해요. 총 섭취량을 고려한 값으로 GI 지수를 보완한 지수예요. 고구마의 GL 지수는 17이며 중정도입니다. 통밀빵은 6으로 낮은 GL 지수이고 구운 감자는 26으로 고 GL입니다. 고구마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튀겨서 먹기도 해요. 혹시 군고구마가 더 달달한 맛이 강하던데 같은 고구마이더라도 이 차이가 과연 몸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혈당에 영향이 있습니다. 군고구마가 더 단맛이 나는 이유는 고구마의 열이 가해지면서 고구마의 녹말이 당분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군고구마의 경우 GI 지수가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구운 고구마를 다시 냉장고에 보관하면 당분이 다시 녹말로 바뀌어 단맛이 줄어들게 되기도 해요. 정말 신기하죠? 결국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점은 조리법의 차이로 전분이 당분으로 변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튀긴 고구마는 어떨까요? 탄수화물을 지방 성분과 함께 섭취하게 되어 혈당 지수는 70 정도로 군고구마보다는 높지 않지만 과한 지방을 섭취하게 되므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고구마를 30분 정도 삶았을 때 GI 지수는 45로 낮기 때문에 군고구마보다 삶은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총 섭취량도 중요하므로 하루 한두 개의 양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한 신장질환의 환자의 경우 칼륨 배출이 어려워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장질환을 주의해야 하죠. 고칼륨 식품에 고구마가 함유됨을 주의해주세요. 고구마를 그냥 먹기보다 밀가루를 추가하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요. 고구마 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고구마의 영양적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식이섬유를 제외한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아 과한 섭취는 오히려 다이어트와 당뇨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고구마를 익히는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다르게 나타나죠. 삶으면 당 지수는 낮아지고 고온에 구우면 당 지수는 높아지므로 당뇨가 있다면 삶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구마의 영양적 가치로는 칼륨과 칼슘이 많고 항산화 비타민 함량이 높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이기 때문에 섭취량만 조절을 하여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고구마에 대한 영양 정보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